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의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치 메뉴에 시네마틱에 시네 카메라 액터와 카메라 릭 레일, 카메라 릭 크레인 이 세 가지가 해당되겠죠. 이제 카메라 만드는 법은 너무 잘들 아시죠? 그냥 쭉 끌어다가 놓으시고 이렇게 위치를 잡으시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시퀀서 수업할 때 이렇게 끌어와서 첫 프레임과 끝 프레임에 먼저 키를 주고 중간에 위치 어긋나는 부분 키를 추가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선택하면 이렇게 카메라 시점이 작은 뷰로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요걸 선택하면 지금은 이 카메라가 시퀀스에 없기 때문에 안 나올 텐데 이 전체 뷰가 그 카메라 뷰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카메라를 만들고 싶을 때 꼭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시퀀스 안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잠깐 접어두고 이 위에 보면 카메라 아이콘이 하나 있죠. 요걸 딱 누르면 이렇게 카메라가 추가됩니다. 지금은 저거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언두 했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카메라 릭 레일과 카메라 릭 크레인 이것들은 실제 촬영장의 카메라 세팅 방법을 그대로 반영한 카메라 장치들로 이번에는 이 두 개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카메라 릭 레일부터 보도록 하죠. 좀 줌아웃을 해서 첫 프레임에서 캐릭터 위치 여기에다가 카메라 릭 레일을 가져다 놓습니다. F 눌러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시작점이 있고 이건 레일의 길이죠. 그래서 얘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 레일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얘한테 좀 가까이 가다가 이 정도 왔을 때 일로 꺾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Alt를 누릅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당기면 카메라가 다 꺾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쭉 갈 때는 난 이 지점에서는 좀 뒤로 빠지고 싶다. 그럴 때는 또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한 상태에서 끌어온 다음에 뒤로 빼주시면 위치가 이렇게 멀어졌고요. 그리고 다시 이 정도 왔을 때는 좀 줌인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Alt 또 눌러서 가까이 가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프레임에서는 다시 좀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중간에 이 위치점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점은 지금처럼 선택하고 이동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회전도 되겠죠. 그래서 공유를 꺾이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을 선택하면 이 꺾임의 정도를 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끝점도 약간
돌려서 무슨 도로 같죠? 네, 이렇게 해서 카메라 릭 레일의 경로를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지우고 싶을 때는 딜리트 키 누르면 바로 지워집니다. 이제 이 레일에 우리 만들었던 2번 카메라를 붙여 보겠습니다.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아웃라이너에서 그냥 끌어다가 레일에 갖다 넣어주면 붙어버려요. 그래서 레일을 선택했는데도 이 카메라의 시점이 그대로 살아있죠. 근데 얘는 지금 카메라 레일을 선택한 거지 카메라를 선택한 건 아닙니다. 이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레일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이 위치 값을 되돌려주면 네, 딱 처음점으로 오죠. 회전값도 되돌리면 이렇게 시작점과 같은 각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레일에다가 애니메이션 한번 주겠습니다. 레일을 선택해 주고요. 애니메이션 주려면 일단 이 트랙에 추가해 줘야겠죠. 트랙에 시퀀스로 카메라 링 레일 1 추가. 네, 이렇게 해서 추가해 줬고요. 그리고 이 위치점에 대한 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트랙 눌러서 이 커런트 포지션 온 레일 레일상의 위치점 딱 추가해주면 네, 이렇게 속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속성 값은 이 레일의 디테일에 가면 레일 컨트롤에 커런트 포지션 온 레일이라고 또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보시면은 수치가 0이 돼 있죠. 0은 카메라가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얘를 1로 바꾸면 예, 맨 끝으로 왔죠. 1은 카메라가 끝나는 지점이죠. 그래서 시작 프레임에서는 커런트 포지션 온레일 이거를 0으로 해주신 다음에 요 글씨 옆에 마른 모양이 있죠. 요걸 눌러주면 네, 이렇게 키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엔드 프레임으로 가서 이번에는 수치를 1로 바꾸고 여기다 또 키 한번 눌러주면 네, 키가 들어갔죠. 그러면 이거 보이시죠? 근데 지금 카메라가 너무 지금 바닥에 있으니까 좀 올려줄게요. Z축으로 좀 올리는 건 괜찮습니다. 한 요정도 두면 얘가 막 혼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점이 많이 안 맞습니다. 그런 거는 또 너무 안 맞는 지점 있죠. 이런 데서 한 60프레임에서 레일 선택하고 이 위치를 좀 움직여서 이 정도 또 키 한번 눌러주면 네, 아까보다 좀 더 그래도 짜라가죠. 여기선 또 혼자 너무 갔네요. 그럴 때는 한 180프레임에서 이번엔 좀 줄여서 여기다 또 키를 주면 네, 어느 정도 이 캐릭터의 보폭과 카메라의 움직임이
맞춰졌어요.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 애니메이션을 사용 안 할 거기 때문에 언두로 다 지워줄 거고요. 다른 방법으로 이 카메라의 시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의 시선을 이런 캐릭터에 고정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카메라에 있는 속성인데, 일단 이쪽으로 불러야겠죠. 그래서 카메라 선택하고 트랙에서 카메라 액터 2를 추가해 줬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은 안 건들 거니까 잠시 접어두고, 여기 보면은 디테일에 카메라 옵션 중에 커런트 카메라 세팅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룩의 트래킹 세팅, 이게 처음에 접혀 있을 텐데 펴주면은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Enable 룩의 트래킹, 나는 트래킹을 쓰겠다. 그래서 체크해 줘야 되고요. 그럼 트래킹을 할 건데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건가? 액터 2 트랙에서 SK 마네킹 딱 클릭해주면, 네, 이제 이 카메라는 카메라 위치가 어디 있든 간에 이 액터 마네킹의 동선을 따라갑니다. 네, 잘 따라가고 있죠. 근데 지금 이게 너무 시선이 아래로 돼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고정점이 밑에 있기 때문에 얘가 얘를 바라보고 있는데, 요거를 또 조절해 줄 수 있는 메뉴가 이 릴레이티브 옵셋입니다. 그래서 릴레이티브 옵셋에 위치 값을 올리는 거니까 Z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올리면, 예, 카메라의 시선이 이제 제대로 잡혔죠. 그래서 예, 잘 이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키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른 모양 있죠. 그래서 시작점에서는 맞는 것 같아. 키를 한번 주고요. 그러면은 여기 릴레이티브 옵셋에 키가 하나 생겼죠. 이 원래 없던 건데 추가된 겁니다.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나는 좀 이 엉덩이가 아니라 얼굴 위쪽에 나와야 되겠는데 너무 안 나왔죠. 그럴 때는 90프레임에서 좀 더 올려줍니다. 그리고 또 키를 주면 되겠죠. 여기서 줘야겠네요. 그러면 내 얼굴 쪽이 나왔죠. 그리고 한 150프레임이었을 때는 또 이게 너무 허공만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얘를 낮춰줘서 또 키를 한번 주고, 그 다음에 가까이 갔을 때 이번에는 발을 보여주고 싶다. 그럴 때는 얘를 더 낮춰서, 네, 신발 뭐 신었나 한번 딱 보고, 그리고 엔드 프레임일 때는 다시 좀 올려서 얼굴을 보고 싶다. 그리고 요거 한번 선택해 볼까요? 선택하면 플레이 눌렀을 때 예, 잘 확인하고 있죠? 초점을 잘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걸 꺼주면은 지금 우리 잠깐 닫아주겠습니다. 현재 이 카메라 컷에
1번 카메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액터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키를 잡아도 액터 2는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카메라 컷에서 이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그럼 새 바인딩, 이 카메라 컷에 어떤 카메라 쓸 것인가, 여기서 원래는 카메라 액터 1을 썼는데 액터 2를 쓰겠다 딱 선택해주면 네,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잘못했죠. 이 바뀌는 위치가 중간에서 했기 때문에 앞부분은 카메라 액터 1이 되어 있고요, 뒷부분은 카메라 액터 2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바꾸려면 첫 프레임에서 바인딩 카메라 액터 2 해주셔야 네, 이제 전체가 다 카메라 액터 2가 됐죠. 네, 그래서 잘 적용이 되고 있는데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쪽은 괜찮아요. 근데 얘가 이제 너무 가까이 가다 보면은 이 부분에서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초점이 안 맞아 가지고 이렇게 물체가 블러가 생기죠.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카메라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카메라의 또 커런트 세팅 중에 이건 다시 닫아주고, 아래쪽에 보면 포커스 세팅이라고 있어요. 포커스 세팅 이것도 확장해 주고요. 그리고 이 포커스 메소드가 매뉴얼과 트래킹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여기 매뉴얼 포커스 디스턴스라고 있죠. 그래서 이 설정된 수치, 뭐 0이 많은데 아무튼 2cm만큼 거리를 두고 포커스를 잡겠다, 그런 거고요. 얘를 트래킹으로 바꾸게 되면은 나는 아까 우리 카메라 바라보던 것처럼 액터를 선택해서 걔한테 초점을 두겠다, 그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트래킹을 쓰고 액터 투 트랙에는 당연히 SK 마네킹을 쓰겠죠. 그래서 딱 선택해주면은 네, 이제 이 초점이 이 SK 마네킹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어느 뷰에서 있어도 이 캐릭터는 선명하게 나오게 됩니다. 잘 적용되고 있죠. 그리고 몇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일단 이 드로우 디버그 트래킹 요거 체크해주면 지금 이 뒤쪽에 물체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데 원래 이 포커스가 되지 않는 부분에 다 보라색 처리가 돼가지고 이 거리 값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릴레이티브 옵셋도 이 중심점에 딱 포커스가 잡혀 있는데 나는 얘를 살짝 어긋나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이 여기는 X축을 걸리면 되겠죠. 왜냐면 카메라와 이 캐릭터의 거리니까. 그래서 X축에 적용을 하면 뭐 얘를 잠깐 블러를 처리했다가 다시 당겼다가 그런 식으로 또 포커스를 조절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액터 투 트랙에도 키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여기에 또 뭐가 하나 더 있다고 했을 때 이 지점에서는 이 마네킹을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데 요쯤 가면은 딴 캐릭터, 다른 오브젝트에 포커스를 주고 싶다, 그리고 얘는 날리고 싶다, 그러면은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 캐릭터로. 그래서 바꾸고 키를 주게 되면 마네킹에서 다른 캐릭터로 포커스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포커스에 초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스무스 포커스 체인지 이걸 선택해 주면은 포커스가 왔다 갔다 할 때 그 시선 처리를 좀 부드럽게 해서
덜 어색하게 처리해주는 그런 옵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런트 어피튜드 이거를 선택하면은 포커싱 정도를 얼마나 줄 건지 1에서 한 3, 4에 쓰는데 이 수치가 낮아질수록 뒤쪽이 블러가 많이 생겨요. 낮춰볼까요? 1.5 정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안 생기고 있지만 이 배경이 굉장히 다 블러로 날아가 버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카메라 링레일의 사용법, 그 다음에 이 카메라의 시선을 고정하고 포커스를 조절하고, 그리고 카메라 컷에서 어떤 카메라를 쓸지 교체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 카메라가 바뀌었죠. 이렇게 세부적인 옵션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단 레일 하나 깔아서 동선 한번 짜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 시점과 포커싱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보십시오.